지금부터 2024년 10월 열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민 의뢰 및 표창 수여,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에 이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당부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뢰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 우수부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6개 부서에서 45개의 정량지표, 9개의 정성지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이 중 정성평가 우수 사례 인용 지표수가 가장 많은 7개의 부서에 수여하겠습니다. 합동평가 실적 달성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합동평가 지표 관리를 적극 관리하여 좋은 도시 금천 조성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상장 우수 기획예산과 위 부서는 금천구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금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상장 우수 일자리 청년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 가족 정책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 환경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 부동산 정보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 보건 정책과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우수 건강진진과 내용은 같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대상자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10월 직무유공 친절까치 공무원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일동 차렷, 구청장님과 상호간의 인사. 표창장 민원감사 담당관 주무관 김재빈.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가족정책과 주무관 정진희.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주택과 주무관 한궁남.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주무관
박주용.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의학과 주무관 허소현.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시흥 제4동 주무관 정진희.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에 응대함으로써 친절 봉사 행정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친절가치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금천구청장 유성훈.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일동 철현. 구청장님과 상호 간의 인사. 대상자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10월 20일 기준 전 부서 신속집행률은 82%이며 부서별 신속집행률 세부 현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총 9건의 부서별 주요 업무 구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24년 금천구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사 개요입니다. 슬로건은 안고 나누어 펼치는 주민자치 금천이며 11월 5일 구청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약 400여 명의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 우수 사례 경연대회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별 체험 부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는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구민에게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소통 담당관과 전 부서에서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쪽 쟁점 및 대응 방안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이 금천 교육 의제 발굴을 위한 50인 원탁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금천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교육 분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한 걸음 더 성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11월 21일 목요일 15시부터 100분간 평생학습관 독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석 인원은 50명 내외로 학부모회, 학사모 등 교육 공동체와 학교장 및 교사 등 교육 전문가, 그리고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조발제를 통해 기본 방향과 취지를 공유하고 우리국 교육 정책과 타 기관에 대한 주요 정책 공유 후 모든별 자유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각 교육 주체들이 다양하게 모인 모든별 자유토론에서는 미래교육, 돌봄, 공교육과 지역 연계의 3개 분야에 대한 소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하며 구청장님과 교육청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과에서는 서로 다른 금천이 만나다 사업과 연계하여 식전 공연 준비 등에 협조해 주시고, 소통 담당관에서는 토론회 홍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청취로 우리 구에 특화된 교육 정책 마련과 미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금천구의 하반기 정례 개최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정례회는 11월 20일 금요일부터 12월 20일 금요일까지 29일간 운영되며 최초안 대비 실근무일 기준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안건은 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심의, 조례안 심사와 구정 질문 순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의사 일정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에 개회식이 열리며 이때 구청장님의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실근무일 기준 6일간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각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가 있고, 이후 이전 대비 하루가 줄어든 2일간 구정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의 심의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다뤄지는데, 참고로 이번 상임위 예산 개수 조정일이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남에 따라 조정된 사별 예산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금요일에 본회의장에서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폐회될 예정입니다. 협업사항입니다. 정례 기간 중 부서별 행사 개최 시 의회 법제팀과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 보고 자료 제출 기한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다양한 서민 최강명 사업과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각 국소장, 부서장들은 철저히 준비하여 예산안 심의 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일과장이 2025년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 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 공시는 지방세와 국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 정보 및 지방세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에 적기 부응하고자 합니다. 2025년 개별 주택가격 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1월 1일 기준은 관내 개별 주택 전체를 조사하여 4월 말에 정시 공개하며,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조사하여 9월에 수시 공시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8,900만 원이며 최근 3년간 주택가격 결정 공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개별 주택가격의 법정 기한 내 적정 공시로 세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안내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세액 부담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 대비 재산세 상승폭 제한 등의 부담 완화 대책을 적용하여 조세 재앙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기간은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먼저 2025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선포식 개최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12층 대강당에서 우수기부자 등 100여 분을 모시고 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우수기부자 감사장 수여 및 일동 1 지식산업센터 결연식, 참석자 참여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부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연말 기간 동안 쥐벨리 입주업체 및 직산업센터 운영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쥐벨리 희망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며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는 집중 추진 기간으로 하여 나눔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17쪽 나눔 기부 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업 안내문 발송과 나눔의 전당 헌액식 추진, 실내용 온도탑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과 함께 구동 주민센터에 성금, 성품 모금 접수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분할 예정입니다.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보도자료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전달식 행사 관련 대관 협조를 요청드리며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모금 참여에 대한 홍보와 성금품 접수 및 배분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서에서는 관련 유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의 모금 참여 안내를 적극 홍보 요청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공원녹지 과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구 산불 발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천구 등 타 자치구는 종종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은 봄철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고 주로 소형 산불 위주로 발생이 되고 있지만 등산객들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동안 평일 09시부터 21시까지, 주말 공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24명 6개조로 주말 공휴일 대기 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출동 대기, 비상연락망 구조, 산불 발생 시 진화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진화대는 총 270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상 진화대는 공원녹지과 112명으로 과직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지,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하겠으며 보조 진화대는 각 부서, 동, 공무원 158명 3개조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장비를 점검 활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헬기 등원 체계를 산림청과 서울 소방서 등과 공유토록 하고 진화도구 505점에 대해서 이용 활용 상태를 점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헥타 미만 소형 산불인 경우는 산불 진화대를 지상 진화대를 출동하고 1헥타 이상 100헥타 미만 중형 산불인 경우는 지상 보조진화대, 주민 보조진화대 1개조를 출동하겠으며 100헥타 이상 대형 산불인 경우는 진화, 보조, 주민진화대 전원과 함께 헬기 지원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은 첫 번째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산불 위험 지수 4단계, 즉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예방 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신속한 대응 진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진화 인력을 산불 취약 지역에 고정 배치하고 권역별 순찰로 초기 진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산림청, 서울시, 금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산불 홍보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취약 지역을 중점으로 홍보 계도를 사전 진행 사후 단계로 실시하겠고, 금천소방서와 산불 진화 모의 훈련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팀장이 제84회 해피워킹 금천 한가족 건강걷기 행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개최되며 오는 11월 9일 토요일 아침 8시에 안양천 다목적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금천구민 누구나 별도의 참가 신청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걷기 코스는 안양천 다목적 광장을 출발해 금천교를 지나 설상교를 돌아오는 왕복 약 5km 구간으로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걷기 출발 전에는 준비 운동과 걷기 시범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걷기 종료 후에는 완주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약 40여 점의 경품 추첨을 통해 행사의 흥미와 재미를 더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 전 걷기 구간의 장애물을 정비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요원 및 진행요원을 촘촘히 배치하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든 참가 주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번 걷기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협업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쪽 2024-25년 제설 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도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 전망입니다. 금년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이며 강설 또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찬 대륙 고기압 확장과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지형에 따라서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됨에 따라 이에 대해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23년 말과 올해 초까지의 연 강설량은 27cm로 전년도에 비해 약 8.3cm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구 제설 대상 노선은 시도 9개 노선, 구도 17개 노선 등 총 26개 노선으로 45km입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구 제설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며 13개 반 114명이 단계별 상황에 따라 근무할 계획입니다. 제설 인력 및 장비 등 확보 현황으로 제설 인력은 공무원, 주민자율제설기동반, 용역사 직원 등 총 1,810명이며 제설 장비는 구청 장비 77대, 민간 장비 82대로 총 159대이며 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등 1,095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 이면 도로의 제설을 위하여 각 동마다 1톤 살포기 1대와 살포기를 운영할 용역사 운전원 1명을 각 주민센터에 지원하여 동장님 통제하에 제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극경사지나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구비와 서울 12 등을 지원받아 시흥 1, 4, 5동, 독산 2동 등 7개소에 도로 열선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타 제설 취약 구간의 이면 도로에는 이동식 자동 염수 살포 장치를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업 협치 사항입니다. 각 부서 및 근무자께서는 제설 대책 임무 및 임무 숙지 및 단계별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경사도로, 도로, 보도육교 등 취약지점 제설 작업 및 주민자율 제설 기동반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제설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설대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박미보건지소 어르신 건강노화를 위한 주민건강강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건강노화를 위한 건강장수사업 일환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어르신의 신체 기능 및 일상생활 능력 유지를 위한 노쇠 예방관리와 건강노화 지원을 위해 어르신 대상 건강강좌를 운영하여 노년기 건강생활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노화를 돕고자 함입니다. 건강강좌 운영은 10월 30일과 11월 8일 총 2회에 걸쳐 시흥 3동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3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운영하며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르신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60여 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건강강좌 추진 일정으로 1차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노년기 신체 건강관리로 늙어도 늙지 않는 법을 강의 주제로 하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료센터장 김강일 교수님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 지식과 노년기 잘 걸리는 7대 질병 예방법 등에 대해서 강의하며 2차는 11월 8일 오후 2시부터 90분간 노년기 마음 건강관리로 또 다른 시작 노년기 즐기기라는 강의 주제로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한성열 명예교수님이 감정의 응어리 한 풀어내기야 노년기에 누리는 즐거움, 여정의 끝자락 장식 등 노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화를 위한 주민 건강 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협업 및 협치 사항입니다. 소통 담당관에서는 인터넷과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동주민센터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와 주민단체 회의 시 홍보를 요청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자료에 의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금천구 정례회가 11월에 개최가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산 편성안이 의회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20일 이전이지만 예산 심의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아마
원활하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들에 대한 설명 또 참고자료 준비 등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희망온돌 16페이지 희망온돌 사업과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목표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금년 역시 경제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추진부서와 동주민센터 등 각 부서 같이 협력해서 기부문화 조성과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설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최근 10년의 강설량을 보면 강설 일수라든가 일일 최대 강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열선 같은 경우도 예산 문제 때문에 아마 추진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은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해서 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 자료 중에 그 스마트폴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시에 응모를 해서 아마 각 구 중에 최대 금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잘 설치해 주시고 사전에 내년도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지를 먼저 좀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좀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곧 11월입니다. 우리 뭐 신속 집행 같은 경우도 82% 달성했다고 하는데 아직 금년도 사업이 발주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 철저히 한번 체크해 주시고 불용되지 않도록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각자 부서별로 업무가 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그 소관 업무별로 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업무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상부에 보고하고 또 부서장이나 또 같이 이렇게 논의를 충분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종합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현재의 어떤 그런 행정의 변화 상황들 또 주민의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구의 제일 큰 문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교통 문제, 특히 벽산 아파트에서 내려오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교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환경 요인에 따라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합병원이나 또 구청 역사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속도감 있게 일들을 펼쳐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사례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데 우리가 시사점을 갖고 일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작구 같은 경우는 이 교통 문제들 저희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 교통연수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마을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수료생들이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내밀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주민들이 마을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또 내지는 운수에서의 인력난 이런 것들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또 좋은 정책 사례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도 두 번째로 좋은 사례는 우리도 이제 지금 장애인 어르신 복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동구 같은 경우도 그런 기관 간 셔틀버스 같은 걸 운영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장애인 셔틀버스도 조금 더 내용을 채워서 좀 더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노벨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독서 열풍이 불고 우리도 문화적으로 주민들이 책과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 가을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그런 야외 도서관 이런 것들도 많은 주민들의 서울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사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또 서울시에서 하는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 그래서 24시간 다산 콜센터 같은 걸 이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복지 통통 복지 콜센터 이런 걸 운영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내용을 좀 강화해서 운영한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들로 발전되고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협업과 또 심화할 수 있는 또 주민 접점의 어떤 정책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좀 이제 마무리하고 잘 펼쳐나가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보고에서 나왔듯이 이제 금천구 우리 내년도 예산 사업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에 정례회도 예정돼 있고 또 내년도 사업들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 상황들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약 한 5, 60조 이런 결손들이 있었고요. 올해도 약 한 20조 내지는 30조 정부 예산이 결손되는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어떤 예고도 없이 예산이 대폭 감축되는 이런 또 상황도 현재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시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에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에 잘 검토하시고 기본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예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꼭 반영을 하세요. 그렇지만은 좀 더 소비성 내지는 일회성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도 하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체감형 예산들로 내년도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10월 열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